그 시대의 그 이제 양상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가시아라 고고 연구소 박물관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금동관 아시잖아요? 금관이나 금동관 우리 문여왕릉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북방 부역의 스키타이 계통의 이제 유물이죠. 왕권의 상징이고 신라도 그렇고. 그런데 일본에서 금관이 두서너 개가 나왔는데 이제 가서 보실 금관이 아주 화려한 전형적인 금관이 있어요. 그 금관을 쓴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하면 자문자답해 보세요. 일본 그 전에는 없던 금관이 갑자기 무덤에서 나왔는데 일반인이 썼을 리는 없죠. 귀족이 썼을 리도 없어요. 그러면 왕이 썼을 가능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금관은. 그렇죠? 그러면 그 금관이 백제 그 문여왕릉하고 아주 흡사한 형태로 금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점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뭐더라 그 장식품이 나오는데 장식품에 사용된 재료들이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이렇게 끌어다온 재료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 광역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야마토 외에 네트워크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해술과 조선술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백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태국에서 나온 물건까지 있어요. 그걸 유심히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백제가 그야말로 해양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 유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데 여기는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서진평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제 뭐 식민지니 뭐 땅이 중국 요서진평에 있다고 기록에 나오지만은 유물이 없지 않느냐. 유물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서 지역에서 발견된 북방계 장식품이 요서지방에서 발견된 게 있고 똑같은 게 여기 가시아라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요대 같은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주류사께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유물로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서 지역에 백제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요대가 한반도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동일한 백제 영향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야마토 지역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그 백제 세력이 요서진평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그렇지만 방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아마 가서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면은 지금 4시 한 40분 50분 될 것 같은데 그건 1시간가량 보고 6시부터 저녁을 먹을 거예요. 저녁을 먹고 7시에 우리는 나가가와 주로 선생 집으로 갈 거고 그러면 4분이 남죠. 4분은 초대 그 신무천왕 사당이 있어요. 신사 거기에 남사장하고 같이 내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천천히 보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1시간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래 2시간 있으려고 그랬는데 나가와 선생 집에서 일찍 나올 거거든요. 2시간 만에 나와서 그쪽 픽업을 갈 테니까 저녁 먹고 천천히 거기서 이제 신무천왕 신사를 보시면 됩니다.
한 1시 방향 쪽이 텐리라고, 텐리라고 보이죠? 텐리? 텐리, 여기, 이정표에. 저기, 텐리교 본부가 거기 있기도 해요. 천리교. 그게 이제 텐리 대학이라고도 있는데, 텐리 대학에 가면은 이만희시류가 이제 책을 기증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 이 뭡니까? 우리 조선총독부 5인방 중에 하나죠. 이만희시류, 이케우치 히로시, 그 다음에 누군가 스다토키치, 그 다음에 그로이타 가츠미, 마지막이 세마츠 야스카즈, 5인방. 그 중에 이제 단군을 이렇게 멸시했다고 이제 우리가 맨날 하는 이만희시류, 텐리 대학 거기 문고가 있어요. 이 양반의 뜻과는 실제 어떤 의미였을까? 그게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죠. 그래서 이게 백제의 왕이고 4연 왕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여러분들 가시아라 고고연구소 부속박물관 건강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2개 정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백제 금관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시아라 이제 고고학연구소의 부속박물관에 지치된 금관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제인대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이제 새가 많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나라현 후지노키 고분에서 이제 발굴됐는데 이제 특성이 문여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고분의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백제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간의 가야 형태가 같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까지 평을 받는 왕관이 이제 금관이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은 전형적인 이제 문여왕릉 거기서 발굴된 그런 금동 신발하고 같아가지고 백제기로 그래서 이제 판단한 주요 기준이 저건데요. 여러분들 금관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리니까 기분이 언짢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대륙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은 자기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저 식민사학의 이제 대대적인 반론이 시작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금관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대륙에 있었다면 이 금관이 지금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중국 대륙에서 발굴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지역에서는 저런 금관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잘 아시고요. 다음에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는 뒤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 개인 소장품인 바로 고구려 금관입니다. 개인 소장품. 이제 박물관에는 없고요. 사례적으로는 본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발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평가를 못 하는데, 일단은 개인 수집가가 이제 공개한 자료가 바로 고구려 금관으로 했는데, 이제 불꽃 문양이죠. 보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이제 고구려 금관으로 이제 이렇게 국내에 알려진 거고요. 이 뭐냐면 평양 부근에서 나온 금관 출도 보시면 저런 모습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동초를 새기고 구렛나루 장식으로 해가지고 저것이 이제, 풍행 부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 이제 근간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또 팽을 받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구려의 진팔이 7호분 출토된 이제 쉽게 말하면 금동관입니다. 보시면 저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삼조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것이 고구려 문양으로 많이 이제 드라마에 소개된 것이 저겁니다. 6세기 후반이고 보면요. 높이는 14.3cm 크지는 않습니다. 보면 태양을 상징하는 삼조고가 장식되어 있는 거. 저것이 이제 진팔이 7호분 고분에서 나온 이제 금동관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고구려 형태죠. 저런 것이 과연 이제 여러분들 국내를 넘어서 지금 대륙에서 발굴되는지 중국 본토에서 발굴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백제 근간입니다. 백제 보시면 백제 영역에서 발굴된 근간은 나주, 고흥, 공주, 서산, 익산, 무령왕릉 해가지고 여러 이제 지역에서 계속 발굴되는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 백제 고분에서 나온 여러분들 백제 왕 근간 형태를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에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이제 크게 보는 건데요.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만 금동관입니다. 이제 백제 지역을 만까지 이제 이야기한다면 근간도 보면 백제기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저기 보시면 이제 금동관어가 상투관입니다. 상투 위에 올리는 이제 상투관이 저 모습으로 지금 나주 박물관에서 이제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제 금동 상투관, 이거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이제 지금 소장하고 있는 상투입니다. 여러분들 금동 상투관 한번 보시고요. 자, 신라 근간 형태는 여러분 다 아시죠? 보면요.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또 가면 갈수록 화려함의 극치를 이제 발휘하는 것이 그 신라 근간인데, 교동이라든지 황남대총, 이제 서봉총, 금영총 보시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쭉 이렇게 여러 신라 이제 근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태가 다르죠, 보면요. 다르고 이제 서로서로 문화를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저한테 계속 많이 질문을 했던 그겁니다. 대륙 신라가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라 근간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많이 보낸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근간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틸리아 테페 근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관이 없는 근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단지 뭐냐면 기법이 나중에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의 왕관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그 그리스의 진보된 야금수라고 중앙아시아 특유의 금세공 기술.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습니까? 동방 진출하면서 서로 이제 이 문화가 융합되면서 만들어진 걸로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고, 금세공 기술이 스키타이식하고 사르마티아의 중앙아시아 유목민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근간 양식, 신라 강식하고 양식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거는 밝혀진 거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것은 신라 근간이 아닙니다. 신라 근간이 아니고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의 왕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로 나타났고요. 단지 뭐냐면 만드는 기법이 뭡니까? 중앙아시아 유목민, 신라도 그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주목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아마 이제 전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의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이것이 강원도에서 발견된 신라 근간을 재현한 겁니다. 좀 단순하죠. 단순하면서도 이제 보시면 참 앙증만 내보면요. 관동 대박물관에서 발굴해가지고 6세기 후반 겁니다. 자, 보시면 신라 동관으로서 이제 재현품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상주, 함창 가야 밑에가 상주 이제 삼장인데 옛날 사벌 이게 그 기록이 있죠, 보면요. 그 기록은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상주 박물관에서 이제 그쪽 지역에 발굴한 근간을 절해놨는데, 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라 근간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상주 함창 지역은 가야하고 신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화가 융합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주 박물관에서 나온 근간하고 똑같은 형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의 군마현 근간총에서 어떻습니까? 발굴된 것이 여러분들 오른쪽 모습입니다. 거의 흡사하다 봐야 되겠죠. 동경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고요. 저 이제 거의 흡사한 서로 쌍둥이 같은 어떻습니까? 근간이 하나는 상주, 하나는 여러분들 일본 군마현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형태는 신라 형태를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상주는 또 나중에 어떻습니까? 함창과 그리고 상주는 신라에 복속되기 때문에 가야 지역인데 복속되기 때문에 신라 형태를 띠고 있다고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이 가야에 어떻습니까? 가야의 이제 근간인데 다른 이제 신라라든지 그런 데 비하면 고구려 백제에 비해 보면 이제 화려함은 떨어지죠. 가야는 대단히 어느 부분도 소박한 느낌입니다. 그냥 쭉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근간 형태를 이제 띈 모습인데 보면요. 아마 가야 역사가 오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법도 성장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고령가야에 어떻습니까? 근간이고 하나는 창녕에서 나온 어떻습니까? 복제품입니다. 이제 양쪽 다 제품으로서 저렇게 있고 원본은 동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동경 박물관에 소장한 것을 국내에 저렇게 재현해가지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호암미술관에서 이제 또 소장 중인 가야기 어떻습니까? 발로고 금림왕의 근간이라고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약간 어떻습니까? 이제 고곡이 붙어 있으면서 화려함은 있지만 또 아직까지 신라라든지 그런 데 비해 본다면 많이 좀 이제 화려함은 떨어지죠 보면요. 하지만 나름대로 장식이 좀 기술이 조금 더 어떻습니까? 진보된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호암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이 근간입니다. 가야기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합천 지금 가야 지역에서 발굴된 이제 여러분들 금동관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저 금동관이 나오면서 저기도 가야 지역인데 보면 왜 이제 신라계 쪽에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뭐냐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보면요. 신라계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합천은 어떻습니까? 옥정고분군에서는 신라풍에 이제 합천 가야 근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저기를 신라라고 딱 할 수 없는 이유가 연대기가 안 맞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야 시대이면서도 신라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천 옥전 고분에서 나온 바로 금동관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드릴 게 바로 일본에서 발굴된 바로 백제 금관.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귀족, 광족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주위품으로 지금 오늘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 금관이 나온 여러분들 고분이 후시노키 고분 지금 전경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모습인데요. 저기서 나오는데 안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고분의 안에 있는 어떻습니까? 관의 모습입니다. 이제 도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저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 보석이 너무 많고 왕관부터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금동재로서 화려하게 꾸민 지금 그 유물의 주인공 모습 어떻습니까? 그 묻은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이제 말 그대로 장식품이 지금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명품을 걸친 왕관부터 해가지고 명품을 그냥 온몸에 걸친 인물이라는 거죠. 저것이 과연 저 시대 때 왜 왕이 저런 것을 치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양반은 누구일까? 그죠? 거기서 발굴된 모습을 도식화한 것이 바로 금동 신발부터 왕관 그리고 어떻습니까? 칼 내가지고 어때요? 저런 이제 모습인데 여러분들 앞에 영상 보셨겠지만도 뭐 마구부터 해가지고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가 일본의 왕도 감히 할 수 없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까가 할 수 있는 장식을 한 주인공이 여기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제 후진옥기 고분 금관 촉의 모습입니다. 이제 뭡니까? 녹색이 끼어있죠. 보면 저걸 이제 다 빗겨내가지고 새롭게 복원시킨 모습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겁니다. 이 모습이죠. 여러분들 이 모습. 자, 평가는 백제기로 이야기하고 고구려는 불꽃형이 되고 신라는 나무 멍태가 있는데 이건 아니죠. 보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백제 금동신발하고 연결해가지고 백제기라고 이제 지금 평가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러는데 과연 여러분들 당시 여러분들 일본의 말 그대로 야마토 정권의 심장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스카 문화의 일본 초기 문화의 가장 중요한 문화 하나인 아스카 문화의 중심지에 왜 이 최고의 화려함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백제식 왕관과 장식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이 양반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밝혀져야만 어떻습니까? 한일 고대사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고 임나일본부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한 뭐죠 보면요. 우리 역사에서 많은 사서에서 언급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열도까지 어떻습니까? 진출했다는 또 하나의 어떻습니까? 방정 자료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백제가 어떻습니까? 일본 고대 중심의 핵심직 심장부에서 백제 왕관이 발견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고조선의 단유 서명경이 발굴된 내용과 그리고 고구려의 고분이 발굴될 내용을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보시는 분들 도대체 일본 나라현 일본 뿌리 역사의 바로 심장부 후지노키 고분의 주인공은 백제인은 누구였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